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상상도 못할 공급 대책 또 나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수요를 없는 공급, 동시에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현재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수요를 없는 공급은 확정이 된 부분이에요. 자, 얼마나 공급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합쳐서 63만 2천 호가 지정됐습니다. 자, 신규 택지가 63만이잖아요. 그런데 기보유 택지가 있어요.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지구 아직도 공급 안 된 용지가 꽤 있고요. 각각의 지자체에서 공급 계획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장 공급까지 감안하면은 앞으로 공급 규모 적어도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는 부족하지 않은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런 신규 택지, 신도시는요, 서울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 규모, 뭐랑 비슷하냐? 과거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2기 신도시는 최대 단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서울 집중도를 막기 위해서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이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지정한 게 인천 경제자유구역까지 합치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에서 외곽에 떨어져 있고 광역교통대책 하나도 없이 그냥 아파트만 덜렁 지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다르게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곳을 지정을 했고요. 광역교통대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효과는 저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 늘려는 정치인들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신도시마다 지자체나 이제 정부와의 지분이 있어요.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절반은 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이거든요. 이 임대주택 공급할 때 기존 임대주택 공급 이내에서 공급되냐? 그게 아니라 분양주택 갉아먹으면서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여당 대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 해서 과거 공공임대주택 변형 제도를 다시 갖고 오면서 자, 이것이 집값 잡는 핵심 요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이런 요소들이 불안하긴 해도 워낙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공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비사업 활성화로 5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이 잡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24만 호 공급 목표 잡았고요. 국토부에서도 34만 호 공급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시하고 국토부 서로 잘 협조해서 공급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서울만 58만 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당장 공급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정비사업을 이제 구역 지정하고 진행하다 보면 10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3기 신도시로 급등한 수요를 좀 충족한 이후에 서울 지역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를 넘는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왜?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이 전세 시장이 흔들릴 때 갭 투자자들은 못 버티고 매물을 내놓는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공급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야, 64만 호 지정했다며. 그리고 서울 지역에 지금 벌써 50만 호 넘게 공급 계획이 나왔잖아. 더 나올 겁니다. 이게 한국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주택이 부족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공급에 관심이 없다가요, 부동산 과열 시기에 과도한 공급 대책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산 순환 주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미 지정한 엄청난 숫자의 신규 택지는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정부나 정책 담당자, 정치인들이 야, 더 많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내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공급 부족 상황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올해만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었어야 되는데 정비사업 대규모 사업장들이 좀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하네. 저금리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자극시킬 것이고, 야, 지금 당장 공급이 없으니까 미래의 공급 계획 발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공급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대선 후보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고 잘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워야 당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 정부의 대책은 투 트랙이에요. 첫 번째는 투자 수요 억제책,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 수요 억제책은 대부분 유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인데 이 유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낼 가능성이 커요. 왜? 그것이 저항을 줄이니까. 특히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는 이건 뭐 오세훈 소장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선 후보가 언급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신규 택지 지정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미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에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도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 공급 대책 잘 살펴보면요.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 한마디로 이제 3기 신도시에 과도하게 지정된 이제 자족용지라고 있거든요. 이제 지식산업센터 들어온 거, 이거 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한 기반시설 이전 계획을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군공항하고요,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이전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의견을 밝혔냐? 부동산 당정 TF를 결성했어요. 이 기반시설 이전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총리실하고 여당과의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언급이 있었다? 상상 못할 공급 정책을 제안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공항 이전도 논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군사적 활용 가치는 크게 하락했어요. 1990년대 이후에 전투기 배치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공항 인근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뜨고 내리는 비행기 전투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수송기죠. 자, 그런데 이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공항 주변으로 신규 택지가 계속 지어지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군용항공기지법 등에 따른 고도 제한 등으로 성남 시민들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고도 제한에 걸리네.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에 층수 제한에도 걸려요. 자, 만약 개발한다면 얼마나 공급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성남 공항 면적은요, 지금 인터넷에 나온 자료는 135만 평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205만 평이고 판교 신도시가 269만 평, 광교 신도시가 342만 평으로 크지는 않아요. 야, 이거 공항 전부 다 이전하고 아파트 짓는다 그래도 한 2만 호?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 공항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지금 이 옆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점일 개발된 지역까지 이번 개발 지역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좋게 3만호, 4만호 정도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확정된 발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급 계획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산 TF를 구성하면서까지 공급 확대 방안을 꺼내들고 있어요. 자, 이 공급 확대 방안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외로 찾아보면 빈 땅 많이 있거든요. 그 빈 땅, 빈 토지,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활용한 토지를 통해서 주택 공급 계획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대선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정권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확률로 신규 택지 지정, 신도시를 지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이런 전망이 가능한 게요, 내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공급 부족 시기에 대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선 당선되고 나서 과거 1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정책처럼 초스피드로 신규 택지 지정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미 많이 지정했고 현재도 지정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도 또 지정하게 된다면 나중엔 아파트가 넘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런 과부족과 과공급의 연속이었다. 그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흐름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 이전인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 시기 가장 강한 시기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